바빠 문해력 신문이 나와서 저는 너무 기뻤거든요. 사실 저희가 뭐 신문이나 다른 수업을 하고 있어도 저에게는 한계치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바빠에서 제대로 된 신문 교재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수업을 잘 꾸려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오늘 강의도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신문 교재를 들여다보고 우리 학생들도 수업을 해봤거든요. 방금 보여드린 영상 말고도 지금 이렇게 여기 제가 첫 화면에 신문으로 키우는 문해력 수업 이걸 주제를 뭘로 잡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제는 이 교재의 이름에 맞게 문해력 신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신문으로 문해력을 키우는 수업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야 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고요. 첫 번째, 사실 바빠 우리 회사에서 왜 과학과 환경편을 가지고 주제를 잡았을까라고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정말 관심이 많으신 건 과학. 그리고 급변하는 요즘에 환경에 대한 이슈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걸 주제로 잡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비문학 독해, 즉 문학이 아니고 비문학이니까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읽기 수업을 할 수 있고요. 중요한 이 내용 안에 어휘력이 엄청 많더라고요. 배경 지식이야 뭐 당연히 신문 교육하면 누구나 다 따라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교재를 먼저 저랑 한 두 개 정도 풀어볼 건데요. 그 전에 전반적인 바빠 문해력 신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신문형 문해력인가? 사실 신문형 문해력은 우리 신문교육 NI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도 이제 신문을 가지고 제대로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챕터를 짜고 구성을 한 교재를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과학과 환경 편의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을 다 한번 찾아봤어요. 다시 저도 찾고 저의 책 조교도 찾고 같이 한번 찾아봤거든요. 제가 아주 방대한 자료들을 찾아서 그 방대한 자료 중에 진짜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하고 적용했을 때 꼭 맞는 말인 것만 골라놨으니까 원장님들도 활용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하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해력 신문이 읽기 동기를 유발을 해요. 왜냐하면 제목이나 사진 같은 것들이 다 제목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진도 있거든요. 이런 사진을 통해서 애들이 일단 호기심이 시작이 되고요. 그거를 통해서 시사 정보를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읽기가 돼야지 수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문이라는 것의 특성상 배경 지식이 확장이 되겠죠. 우리가 신문 기사를 읽고 그것을 통해서 어휘력과 함께 배경 지식을 당연히 넓힐 수가 있는데 이 교재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어휘력 파트 말씀드렸죠. 이거를 가르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다 물어봐요, 거의.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요즘 애들이 어휘가 정말 약하구나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신문에서 이 기사 안에서 우리는 여기 기사 안에 있는 내용 정도의 어휘를 함께 익히면 정말 좋겠다. 그 어휘가 나중에 한자까지도 결부되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줄글의 재미, 사실 줄글은 재미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바에 있는 문해력 신문은 줄글을 재밌게, 왜냐하면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내용은 좀 짧고요. 호기심 있게. 첫 호기심은 우리가 뭘로 유발할 거냐면요. 사진으로 할 거예요. 이거 무슨 내용이지? 당연히 제목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제목을 가지고 유추할 수도 있고요. 그냥 제목 하나 가지고 어떤 제목 하나 가지고 스토리가 막 뻗쳐나가요. 나 러브버거 아는데, 나 공원에서 봤는데, 나 이거 뭐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해충인지 알았는데, 등등. 그 제목 하나 가지고 아이들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읽기가 가능해집니다. 얘는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수업을 제가 두 가지 패턴으로 지금 해보고 있거든요. 그룹 수업으로 해보기도 하고요. 개별 수업으로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릴 친구들은 5, 6학년 혼합반이고요. 이 친구들은 이미 이런 수업을 해봤던 친구들이라서 그냥 이 친구들은 개별로 들어가요. 그런데 2학년 학부모님께서 이걸 보시고 우리 아이도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이 수업은 이제 개별 수업이 안 돼서 그룹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로 진행할 때 말고요. 그룹으로 진행할 때 이런 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고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요약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거 마지막에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하냐 하면
비판적 사고. 이거에 대해서 서로 비판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하는 것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아이들의 수업 참여도가 엄청 높아져요. 사실 제가 아까 이제 7명의 학생들이 수업하는 영상을 미리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이 7명 중에는 이 기사를 접해본 친구와 접해보지 않은 친구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접해보지 않은 친구 중에는 떼끔 들어본 친구랑 아예 못 들어본 친구, 알고는 있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친구, 다양한 친구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도 아는 내용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밥바 문해력 신문 1번의 중심 주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얘가 1, 2, 3, 4 그리고 어휘 복습이나 퀴즈까지는 아니 어휘 복습이 나오고요. 5, 6, 7, 8 또 어휘 복습 9, 10, 11, 12 얘는 과학과 환경을 주제로 한 12개의 기사를 나타냅니다. 12개 중에서 이거를 챕터 1, 2, 3로 나타냈어요. 저의 목표는 원래 그러니까 주 1회 수업하는 친구들이에요. 한 번 왔을 때 2개의 주제를 갖자. 주 2회를 하면 일주일에 4개의 주제를 하겠죠? 그럼 이 교재 한 권을 3주면 끝내겠구나. 마지막 차시에는 즐거운 게임을 해야지 하고 결국 수업 주차를 4주로 플랜을 한번 짜봤고요. 제가 아이들하고 어떤 게임을 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만들어 놓은 거 첨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 하면요. 교과가 요 내용 한번 살펴드릴게요. 초등 교과가 연계되어 있고요. 가로, 세로, 낱말 퀴즈가 교재의 맨 마지막에 있고요. 더 마지막 페이지에는 도전 어휘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타나는 QR 문해력 테스트 이거는 뭐지? 이건 제가 교재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해력 수업을 신문도 좋다고 하고 바빠에서 문해력 신문이 나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수업하지? 이런 신문 수업이나 NI나 국어 수업을 안 하다가 이제 도입하시려는 원장님들에게는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제가 만들어 봤고요. 나는 이미 이런 수업을 해 하는 분들은 본인의 수업 차시에 괜찮은 주제만 가져가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니 해도 우리는 문해력, 뭐니 해도 문해력이니까 우리는 바르게 읽기를 해야 해요. 아이들한테 제가 시키는 게, 내가 아나운서야. 기사를 또박또박 읽기를 시키거든요. 어떤 친구가 어떤 주제를 읽다가 틀리면 다른 친구가 바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더 좋은 건 사실 내가 이거를 집에서 한번 읽어오는 거 더 추천드립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먼저 읽어오기. 그리고 실제 내가 아나운서 해보는 거예요. 잘 읽으면 글의 내용이 더 잘 들어오고요. 반복해서 읽으면 중심 내용과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읽어와서 내가 아나운서도 해보고 그럼으로써 주제랑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 읽고 흐름도 파악하고 이제 나 뭔지 알 것 같아. 우리가 국어 수업을 하듯이 그럴 때는 핵심 낱말도 찾고 조금 고학년이라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 다른 주제를 한번 찾아볼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사실 이거는 토론 수업도 아니고 논술 수업까지는 가진 않을 거예요. 저는 그냥 가볍게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읽은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주고받고 그 생각을 가지고 타인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고요. 좀 더 깊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빠 문해력 이거 신문 교재로 논술 수업을 하셔도 되고 NI 수업을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요. 방법을 제시한 걸로 숙제로 나갈 거예요. 다 숙제로 나갈 수는 없고요. 숙제로 나간 건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고요. 점검하는 단계에서 질문이 들어갈 수도 있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저절로 신문을 가지고 줄글이 잘 읽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빠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첫 페이지에 지문이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 문제, 세 번째 페이지 문제, 네 번째 페이지 한자어, 한자어도 그것도 문제가 같이 병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문제를 아주 많이 풀어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바빠 교재에 대한 소개가 사실 교재 맨 앞 페이지에 있거든요. 아직 교재를 못 보신 분도 있어서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 때 한자를 싫어하는 어린이였거든요. 여기 한자가 나올 줄이야 하고 화들짝 놀랐는데 아이들이 의외로 너무 쉽게 이 한자를 습득을 하더라고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한자 어휘예요. 즉 당연히 교과서 어휘는 아니고요. 우리 이 지문 안에
우리 바빠 이 문해력 신문이 어차피 교과에 관련된 내용들을 수록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한자 어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제가 과학이에요. 그러면 과학에 대한 한자 어휘가 들어가 있겠죠? 그거를 통해서 활용 문장을 익히는 게 나오고요. 그거는 홀수과에 나옵니다. 1, 3, 5, 7, 9, 11. 그러면 2, 4, 6, 8, 10. 여기에는 중심 단어를 바탕으로 해서요. 얘가 나와요. 줄거리를 요약해보는 연습. 그런데 진짜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줄거리를 니네가 알아서 다 요약할 게 아니에요. 아빠가 너무 친절해요. 줄거리를 우리가 그냥 내용을 조금만 찾으면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 2학년도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2학년 반에는 매주 한 챕터씩 이렇게 본수업 플러스 바빠 문해력 신문이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줄거리 요약 연습을 할 수 있게 쉽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아이들이 생각을 좀 키워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코너가 있어요. 이거는 몇 차시에 다 있어요. 12개마다 다 있어요. 자기 생각도 말로 할 수도 있고요. 실제 제가 숙제로 내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내용을 요약해서 자기가 써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저랑 2개의 주제를 다루고 그다음에 저는 숙제로 넣어줬어요. 홈워크로 내줬는데 이 친구가 모든 걸 다 풀어왔어요. 너무 재밌다고. 그 친구가 한 거를 교재를 받아서 제가 여기 어떻게 생각해? 요 파트만 지금 띄워드릴게요. 곤충을 무서워하는 친구가 공원에 갔다가 러브버거를 발견했어요. 이럴 때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이 지문 안에 러브버거는 해충이 아니야, 익충이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말하고 싶대요. 괜찮아, 러브버거는 익충이야. 이렇게. 또 이 답변을 한 친구는 현재 5학년 학생입니다. 바다를 오염시키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구에 사는 모두를 생각하며 서로 의견을 나눠보세요. 사실 의견을 나누라고 했지만 의견을 써온 거예요. 바다를 오염시키면 물고기가 죽어서 어업을 할 수 없고 지구온난화까지 가서 해수면이 높아진다. 아주 잘 써왔고요. 저 이걸 보면서 이 학생은 정말 FM이에요. 굉장히 정직하고 순진하고 착하고 바른 학생이거든요. 너 야외 활동을 할 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너의 작은 행동은 뭐가 있을까 하고 했는데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서 버린다. 쓰레기는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다. 굉장히 착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거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공룡이 살던 곤드와나 대륙에서 하루 동안 머물 수 있다면 무엇을 해보고 싶니? 천진난만한 공룡과 인사하며 같이 놀고 싶다. 이렇게 내용이 정말 주관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기사거리도 있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떤 학년에 과연 활용하면 좋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기는 해요. 조금 화면을 키워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테스트를 했던 친구들은 5학년, 6학년 친구들이었고요. 이 친구들은 이미 한 줄 요약이 가능하고 구조화나 마인드맵을 그려내고요. 자기 생각을 말하고 근거를 말해서 내 생각까지 펼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면 저의 교재도 비판하고 이 부분은 뭐가 달라요 등등을 잘 말할 수 있는 친구의 생각을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 생각을 근거로 해서 내 생각을 피력시킬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쉽게 이 친구들한테 문해력 신문이 너무 쉬울까 고민했는데 안 쉬워요. 왜냐하면 최근 이슈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슈는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진짜 발표하는 친구가 제가 말했잖아요. 3명은 알고 있고 4명은 몰라. 쬐끔 들어봤어. 알긴 아는데 말할 순 없고 생전 못 들어본 친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신문을 가지고 친구들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내 거로 만들어서 나도 또한 관심을 갖게 하기에는 5, 6학년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좀 본격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 시기는 3, 4학년 학생입니다. 사실 이 안에 1권 교재 안에 4, 5, 6학년 교과서 연계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어머니들이 사실 미리 공부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4학년이 4학년 거 하는 것보다 3학년 아이들이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3, 4학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은 아직 여기까지 내용이 어려우면 기사를 바르게 읽고 문제를 풀고 내용을 요약할 수 있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저절로 문해력의 기초가 다져지겠죠. 그런데 우리 요즘에는 이미 읽기도 많이 되어 있고요. 시중에는 다른 뭐 독해 교재도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 있지만 그냥 문제집만 풀었던 우리 한 학생의 A 학생의 어머니께서 저는 뭐 어떤 문제집 풀렸고요. 어떤 독해 교재 풀렸는데 이거 하고 싶어요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2학년 지금 현재 제가 수업하는 친구들한테도 이 문해력 식물을 넣으려고 주문을 했어요. 얘를 읽다 보면 얘네들은 내용이 좀 더 쉬워져야 되지 않을까? 아까 5, 6학년 내용에서 우리 좀 쉽게 접근했고요. 3, 4학년 가르치던 반보다 제가 더 쉽게 접근을 할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제목과 사진을 아이들이 볼 거라고요. 특히 저학년일수록 사진을 많이 보겠죠? 그러면 저는 핵심 낱말 찾기. 아니면 여기다 한 개 더해서 모르는 낱말, 모르는 어휘 찾기를 할 거예요. 모르는 어휘, 낱말 찾기. 왜냐면 얘들은 모르는 게 정말 많을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읽기가 잘 되어 있어도요, 이 시사, 신문에 나오는 기사에 나오는 어휘는 모르는 게 정말 많다고 제가 수업해본 친구들을 보니 공부를 잘한다고 수학도 잘하고 뭐 책 읽기 학원도 다녀야 하는 친구들도 기사의 어휘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핵심 낱말만 찾는 게 아니고요, 모르는 낱말까지 찾게 할 거예요. 그리고 기사의 내용을 길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저학년이니까 짧게 말해보기.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얘네들은 흥미를 유발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좀 지저분해서 지우고요. 사실 저는 신문과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는 어른이었어요. 관심 별로 없어요. 아, 요즘에 뭐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지금 유세를 하고 이렇게 바쁘지? 저 그런 한 명의 어른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문을 접하게 되면서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요. 뉴스를 경청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아이들은 저랑 다를 거예요. 저는 아이들하고 이번에 어떤 주제로 공부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잘 보일 수도 있고요. 사실 모두가 아는 진리, 아는 만큼,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고 아는 만큼 들릴 거예요. 그냥 무심코 텔레비전을 아빠가 틀었는데 거기 뉴스가 나와요. 아, 나 저거 아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들리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들리면 보게 되겠죠. 들리면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읽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결국 문해력의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문해력이 올라가요. 문해력을 그냥 읽고 문제 푸는 아이로 키우지 마시고요. 그걸 가지고 나의 생각까지 표현낼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아이들로 키우면 좋겠어요. 자, 실제 제가 수업한 학생들의 예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 명,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이 지금 현재 한 친구가 결석을 해서 7명이 수업을 하게 됐거든요. 7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저는 텔레비전으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화면에다가 이렇게 띄워놓고 아이들하고 기사도 읽고요. 사실 저 채점도 그냥 그날 끝내버렸어요. 제가 2개의 주제를 다루었다고 했죠. 같이 읽고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토론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하고 이야기를 조금 나눈 후 자, 문제 풀어요. 문제 다 풀었어? 선생님이 정답을 부를게. 너희들이 채점하세요. 이렇게 해서 두 챕터가 아주 빠르게 끝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랑 50분 수업을 문해력 파트 수업을 하거든요. 제가 원래 이 수업에다가 배당한 시간은 10분이었어요. 근데 기사를 2개 하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고 결국 저희는 한 20분 정도를 소요했거든요. 얘네들의 대상은 몇 학년이라고 했죠? 5, 6학년. 그런데 나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싶어. 그럼 3, 4학년을 할 때는 전체 수업 시간을 다 쓸 생각이에요. 50분 수업 안에 기사, 신문기사 2개의 주제나 많게는 아이들이 실력이 늘으면 3개, 4개까지 주제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집에 가서 숙제로. 우리는 기사를 읽고 내용을 알아본 후 핵심 어휘나 낱말을 찾고 내용을 요약한 후 결국 아이들하고 한자 어휘 요 정도로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걸 하면 시중에 신문 교재는 엄청 많아요. 제가 한 2년 전에 제가 이제 원래 마인드맵 수업을 하거든요. 마인드맵을 수업을 하다 보면 마인드맵을 하면서 저절로 구조화를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기존에 하던 교재는 조금 올드해요. 오래된 교재예요. 요즘 트렌드가 뭘까 하고 고민하다가 신문이네, 신문. 저희 아이는 지금 22살이에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제가 신문을 한번 시켜봤었거든요. 그때가 생각난 거예요. 옛날 옷도 우리 복고풍이 유행하는 것처럼 그래? 그러면 이제 저희 학원 밑에 서점이 있어요. 제가 서점을 내려가서 매번 어떤 교재가 새로 나왔지? 요즘에 뭐가 이슈일까를 보는데 신문 교재가 그때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문 교재가 나오는데 신문 교재는 양이 너무 많아요. 교재 한 권에 어떤 책은 주제가 100개예요. 그리고 책이 작아요. 지금 밥바 교재는 A4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 교재는 더 작은데 주제가 100개? 100개의 주제를 다루는 건 너무 좋아. 한 교재 안에 많은 걸 넣어주려고 했던 건 너무 고마운데 읽다가 질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빠 교재 문해력 신문이 나온다고 할 때 과연 이 회사는 어떻게 나올까가 궁금했는데 12개의 주제? 오케이. 12개의 주제, 교재 크기, 오케이. 그리고 문제가 있어? 좋아. 문제를 풀어봐야 애들이 이해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자 어휘가 있네. 제가 접근할 수 없는 범위까지 이 바빠에서 다 다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이거. 뭐니 뭐니 해도 선생님들이 수업하시기 진짜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준별 수업,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리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가냐면 질문하고 활동을 선생님들이 조절하시면 돼요. 학년별로 우리가 유연하게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교재 안에서 당연히 어휘와 독해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수업 흐름이 완전 좋아요. 읽기 하세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해해야 하고요. 그거를 표현하는 거는 발표까지 가면 좋겠고 발표가 안 되면 어휘나 이런 걸 찾은 걸 가지고 중심 낱말만 가지고 제가 마지막 판에 작은 게임판 만든 거 있거든요. 이거를 표현하는 거를 너무 심화된 논술 수업으로 가지 마시고 애들이 내용을 숙지했는지까지만 가세요. 내용을 너무 깊게 가면 정말 좋겠지만 그럼 우리 아이들이 아 신문 어렵다 하기 싫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기사를 다룬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흥미가 높아요. 들어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질문 중심 수업. 이거는 저학년. 자, 우리 고학년은 이걸 가지고 비판적 사고 여기까지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 연계 수업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 과학 이슈나 환경을 주제로 한 게 아니고요. 교과에 연계된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수업 결과를 확인하는 건 그냥 간단히 말해서 문제 푼 걸 보면 돼요. 문제 풀었는데 그래도 이해했는지 알고 싶으면 이 기사가 무슨 내용이었어? 하는 질문 정도를 하면 우리가 이거를 점검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거는 고학년들, 지금 제가 아까 5, 6학년들 수업하는 친구들은 어떤 신문 기사를 읽고 학생의 유형에 따라 달라요. A 학생은 저는 구조화를 좋아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마인드맵으로 그려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내거든요. 자, 여기 구조화 좋아하는 학생의 글씨는 얘가 국민연금에 대한 걸 배우고 나서요. 그게 무엇인지, 아, 비상이 걸렸대.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해결책이 뭐지? 근데 이 친구는 이거를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국민연금이 뭔데 비상이 걸렸어 갈등이 생겼네 해결책을 한번 써볼까? 이렇게 아이들이 심화 수업까지 가실 수 있고요. 이거 그냥 A4지 가로로 준비하셔서 만드시면 돼요. 자, 가운데 중심 내용 쓰고요. 오늘 주제가 러브버그였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가지를 뻗어 나가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 나 마인드맵 알긴 아는데 잘 몰라 하시면 그냥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주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중심 내용들 그거에 대해서 뻗쳐나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보는 수업까지 가면 고학년 수업에 아주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해력 신문 교재의 핵심을 알아야 되겠죠? 신문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읽기, 어휘, 요약하기, 생각하기 이런 것들을 함께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는 짧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읽고 잘 다루는 경험들이 쌓여서 아이들의 문해력이 단단히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대표님에게 잠깐 처음에 질문을 드렸을 때 대표님께서 문해력 신문이 현재 1권 나왔고요. 2권, 3권은 곧 출시된다고 하셨고 문해력 신문의 반응이 좋으면 향후 6권까지 나온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6권까지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손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활동판을 잠깐 만들어 본 거예요. 바빠 문해력 신문이 이제 이 뒤에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1번 과학과 환경 편에서 잠시만요. 과학과 환경 편에서 오늘의 탐험 교재라고 제가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다가는 제 이름 쓰지 마시고요. 이제 학생 이름 쓰라고 하시면 돼요. 어휘력과 배경 지식까지 높여서 학습력, 즉 문해력을 키워주는 이것에 한 권이 끝났어요. 그럼 제가 아까 챕터를 나눴죠. 챕터 첫 번째 주제 지진, 러브버그, 로봇, 폭염이었어요. 한 챕터가 끝나고 하셔도 되고요. 12개까지 다 끝나고 난 12개 다 끝나고 하겠다 하시는 분은 다 끝나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글씨가 정답이 다 써 있어요. 아이고, 정답이 다 써 있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페이지를 짠 하고 보여주고 우리가 처음에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러브버그. 저 두 번째 지진. 세 번째 생각이 세 번째가 로봇이었어요. 제가 이거 세 개를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세 개만 풀었거든요. 제가 원래는 오늘 강의 전에 12개를 다 풀리라
했는데 강의 준비하고 뭐 하느라 너무 바빠서 3개밖에 못 풀었네요. 제가 푼 거는 기억이 나요. 지진에 대한 얘기, 얘 얘기, 로봇 얘기, 폭염을 아직 못 풀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12개를 다 풀 거예요. 기억력 테스트라고 해도 좋고요. 저학년이면 주제만, 핵심 낱말 주제만 찾으라고 하고요. 저와 다른 주제를 찾을 수도 있어요. 지진이라고 하지 않고요. 지금 뭐 지진의 발생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다 괜찮아요.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이게 바로 확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큰아이들, 5, 6학년들은 내용이 잘 생각날 거예요. 그 친구들은 만약에 뭐 4명의 친구나 8명의 친구가 수업을 하면 주제를 하나 맡아서 자신 있는 주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기.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좀 해오겠죠? 이게 그래서 제가 다시 맨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로 가겠습니다. 지저분한 것들을 살짝 지우고 챕터 1, 2, 3 그거 한 다음에 뭘 할 거냐면요. 4, 챕터 4예요. 이거 사실 마지막 주차에 이렇게 활용하면 아이들이 사실 기사를 읽고 흘려버리는 거 간단해요. 우리가 요즘에 쇼츠나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왼쪽 귀로 왔다가 오른쪽 귀로 나가죠. 우리 아이들이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반은 기억력이 그닥 좋지 않아. 그럼 우리 4개씩만 잘라요. 4개의 기사를 읽고 한번 구성하여서 발표하기, 그 다음에 8개까지 읽고, 그 다음에 12개까지 읽고, 그리고 마지막에 도전 어휘왕, 그리고 가로 세로 낱말 퀴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바빠 이 문해력 신문 교재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는 마치지만 사실 제일로 중요한 건 교재를 보셔야 해요. 제가 지금 시간이 34분이거든요. 교재는 완전 간단히 보여드릴 거고요. 그 전에 예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바빠 교재도 잠깐 보여드려야겠어요. 문해력 신문 교재 여기 위에 펼치시면 요게 보이거든요. 문해력 진단 테스트 QR을 찍으시면 아이들이 이 신문을 하기 전에 적합한 연령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나와요. 신문은 카페에도 공유가 되어 있고요. 저는 급하게 어저께 오늘 우리 학원에 등원한 친구 중에 3학년 1명, 4학년 1명, 5학년 4명을 대상으로 시험지를 한번 풀려봤어요. 그랬더니 이 시험지 사실 별로 이게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점이 1번부터 12번까지가 총 14문제가 있는데 7점이에요. 2문제 틀리면 그냥 100점 중에서 아이가 2문제 틀리면 얘가 14점. 앞에 문제 중에서 틀렸더니 얘가 14점이 깎여서 100점 빼기 14가 몇이죠? 네, 86점이 되더라고요. 자기는 2개 틀렸기 때문에 90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서 저는 2개 틀리면 잘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문해력 신문을 하려면 그래도 이 정도 점수는 받아야지라는 기준을 아마 저처럼 학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돌리고 나왔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학생들 어저께 시험 봤던 학생들 제가 점수도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학생들이 대부분 틀렸던 문제가 있어요. 3번과 5번. 진짜 거의 다 틀리던데요. 한 도시에서는 수백 쌍이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합동과 반대의 뜻을 가진 것을 골라라. 개인이라고 하나이, 개별이라고 하나이, 반대로 비슷한 말 공동이라고 체크 하나이. 이거 애들이 어려워하는구나. 또 5번. 문장 속 예년의 뜻은 무엇인가요? 올해는 예년에 비해 더위가 빨리 찾아왔다. 우리 어른들은 아실까요? 저도 사실 헷갈렸거든요. 예년은 보통의 해를 뜻한답니다. 올해는 보통의 해에 비해서 더위가 빨리 찾아왔었는데 우리 아이들 5학년 아이들이 모두 거의 다 이 문제는 다 틀렸어요. 이건 틀리라고 만든 문제인가? 아니면 정말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을 위한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14문제가 아주 빠르게 테스트가 돼요. 저 그냥 5분 안에 푸세요. 5학년들 5분 안에 푸세요. 이렇게 해갖고 3, 4학년들도 생각보다 모르는 거를 패스하기 때문에 빨리 풀렸고요. 요거는 결과지 해석입니다. 3수준을 받고요. 여기 3수준이 있다는 건 당연히 1수준하고 2수준도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1수준과 2수준을 봤을 때는 아이들이 성적이 좋았던 3학년도 44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3학년 학생 44점, 4학년 학생 56점, 5학년 학생 86, 86, 여기 똑같은 거 틀린 친구들이에요. 또 이 친구는 72, 79. 그래서 아이들이 이 정도 실력이 나왔고요. 사실 우리는 전국 평균이 아니니까 전국에 공부를 더 많이 한 학생들은 우수한 성적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해력 검사지를 한번 봐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이런 학습으로 연계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도 점수도 아니고 이 정도도 아니고 이 정도 점수가 나오면 바빠 문해력 교재를 하시면서 여기다가 신문을 넣으면 어떠실까 추천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나 4학년인데 점수는 좀 안 좋지만
아이들의 실력을 키우고자 어머니들이 학원에 보내시고 우리 교실에 보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점수 안 좋다고 신문 안 넣어주면 우리 엄마도 맘 상하고 우리 아이도 맘 상하거든요. 이걸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교재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잠깐 한 3분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바빠 신문 교재의 요 내용 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땅이 우르릉 흔들린다. 지진 안전지대. 이제는 옛말. 제가 이거 중심낱말을 지진으로 잡았었죠. 두 번째, 몸에 달라붙는 불쾌한 손님 러브버그의 습격. 주제 러브버그. 로봇 뭐 더운 하고 여름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 주제들이 과학 4학년 1학기, 5학년 1학기, 실과 6, 과학 4학년 2학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거를 보고 실과가 뭐지? 우리 애들이 이미 대학생이 되더니 제가 실과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 요즘에 교과 과정 중에 실과가 있구나. 반성하고 실과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주제를 먼저 알고 접근해야 하잖아요. 우리 원장님들 책을 이거를 다 보시면 이미 다 아신다고 생각하시고 네 개의 주제와 그것이 끝나면 어휘 복습이 나오고 또 네 개 챕터 2 어휘 복습이 나오고 세 번째 그다음에 어휘 복습이 나오고 밑에 보시기 힘들까 봐 제가 키워드릴게요. 가로 세로 낱말 퀴즈. 아, 저 이거 너무 좋아요. 저 어렸을 때 신문 볼 때 이거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도전 어휘야. 이거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자꾸 앞을 봅니다. 기억이 안 나서 자꾸 책을 앞으로 막 펄럭펄럭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요것만 한번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첫 페이지에 바빠해서 일러두고 싶대요. 이 내용도 좀 봐주세요. 홀수과에서는 교과서 한자 어휘를 배울 거고요. 문제 푼 다음에요. 나만의 문장도 좀 만들어 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짝수과에서는 줄거리 요약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게 도와줄 거고요. 어떻게 생각해? 라는 건 별도의 공책도 준비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공책 필요 없이 그냥 옆에다가 다 잘 썼습니다. 자, 이거 땅이 우르릉 흔들린다. 제가 이 주제를 보면서 나름 여기 한 달럭의 중심을 찾고 했는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시키려다 보니까요. 얘가 너무 학습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그냥 기사가 수르륵 읽히게. 그리고 나서 저학년들은 모르는 어휘를 동그라미 할 거니까 저는 발생 몰라요. 기상청도 모르고 관측도 모르네요. 그리고 수도권은 무슨 말이에요? 부안지요? 부안이 뭐예요? 기와는 좀 알겠죠? 그리고 문화재도 알 거예요. 내소사, 대웅, 보전 잘 모르고 훼손도 몰라요. 지역 강한 지진, 저 지금 안전지대 이런 건 알 것 같네요. 단층 모르고요. 연구는 할 거고 대비한다. 그리고 여기에 조사가 특별히 이렇게 색칠이 된 이유가 있어요. 자연재해 대비. 그리고 여기에는 세 개가 있어요. 항상 세 개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사에는 네 개의 우리가 알아야 할 어휘들을 이렇게 설명해 준 거 있고요. 사실 그 옛날에는 책 펼쳐놓고 옆에 백과사전 놓고 모르는 어휘 찾고 우리 이랬죠. 이제는 여기서 친절하게 백과사전 없어도 우리가 찾아드릴게요 하고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었으면 우리는 문제를 풀러갈 거예요. 어휘를 알아보는 문제, 이해력을 요하는 문제, 그 다음에 어휘력을 여기다가 넣어보면서 알아보는 거, 문해력, 사실 문해력이 이거 너 내용을 이해했니? 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약하는 능력. 이렇게 쟤는 홀수 차시이기 때문에 제가 한자 따라쓰기도 해봤는데요. 한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 학생이 했던 거 있죠? 어떻게 생각해? 여기 있고요. 이 한 페이지는 몽땅 한자에 관련된 내용들로 이렇게 연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챕터는 자, 요 기사를 가지고 네 개의 어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 알기, 이해력, 그 다음에 문해력 알아보고 최근에 이렇게 러브버그가 많이 발생된 이유가 뭐야? 요 정도를 생각한 후 사고력, 아까와는 다르게 내용을 정리하는 이런 게 나와요. 우리 바빠의 수학 교재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똑같은 형식인 것 같아요. 내용을 수학에서는 어휘를 잘 정리했으면 신문에서는 기사의 내용을 줄거리로 완성해서 요약해보기. 사실 고학년은 이거 없어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줄거리 요약. 얘는 두 줄 요약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다 한 다음에 가려주셔도 돼요. 자, 다 가리고 너희가 한번 요약해보세요. 고학년. 저학년 보여주고 낱말 찾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펼치시면 되고요. 제가 뒤에 여기 빠뜨렸네요. 이렇게 어휘 복습편이 나옵니다. 지금 얘는 9, 10, 11, 12 네 개의 주제에 대한 어휘 복습이 이렇게 한 장 두 페이지로 나오고
맨 마지막에 가로 세로 낱말 퀴즈 그리고 가로 열쇠 세로 열쇠가 당연히 주어지고 도전 어휘왕 해갖고 바빠의 이 문해력 신문 교재가 끝납니다. 제가 요즘에 캡컷이라는 걸 배워서 영상을 막 다양하게 한번 구성해 봤거든요. 저의 캡컷을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1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원장님들 사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나는 놓지 않고 싶다면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출력하실 수 있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빠 신문으로 우리 아이들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 오히려 모든 걸 다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